저도 소추위원으로 재판장에 계속 가봤지만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께서 그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한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말씀 먼저 하세요. 네, 제가 제 위치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최우선 말씀이죠. 네네. 그것은 지금 심리 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고 여부는 심리 결과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49조에 따라 사무처장한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규탄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행하라고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건 헌재 판결에 대한 테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서 존재 이유인 거거든요. 위헌 판결을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라라고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점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없이 헌재에서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예를 들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선출직 공무원, 특히 대통령을 파면하는 문제는 법과 원칙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주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누가 뭐라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했다, 어떤 판결을 했다,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라서 지켜라 라고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민감한 부분은 예.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헌재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헌재에 대한 판결에 대한 테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은 해 주시는 것이 그건 헌재의 존재 이유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처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직진하지도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그 역사적 결과물이 오늘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은 군부 독재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적으로부터도 헌법이 보호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의 헌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맨 앞부분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항상 자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헌법의 적을 보호한 적도, 영구 독재를 합리화한 수단으로 헌법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 유신 헌법, 국보위 헌법 등 헌법의 적과 동침했던 헌법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랑스러운 헌법은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로 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침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의 적과의 야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되어서 혹시 국가가 재앙 상태에 이르는, 국가가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막고자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탄식하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완전히 멘붕이 되어서 국민들의 흘리는 눈물을 그 어떤 걸로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율 급등으로 절망하고 있고, 식당에 손님은 들지 않아서 식당 주인들은 파리채를 부여잡고 난망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또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도 하나의 국민이고 이러한 서민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86조, 87조는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를 할 수 없고 국무위원도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구집권, 군사독재, 이 지긋지긋한 권력의 비정상을 끊어내고자 우리 헌법은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7조는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비상 사태에서 합법적으로 해라 라고 엄격하게 제한 규정하고 있고, 형법 87조, 88조, 89조, 90조, 91조 내란의 죄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기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란이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반헌법적 행태, 팩트가 전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본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 파멸이다라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그리고 국가적 소모가 너무나 극심하기에 더 이상은 선고를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은 버티기도 어렵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회복이 불능하다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헌법재판소 우리 처장께서 재판관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려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다 마쳤고 법안 소위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예. 예. 네. 아니. 그럼 또 해야 되니까요. 지금 끝나고 바로 해야 되니까요. 자,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을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